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입니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선 통과해서 예예. 심지어는 지금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도 지난번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그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12.3 계엄 탱크도 막은 국민 또 시민 의식입니다. 예. 그것은 이 룰을 바꾸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고요. 경선 룰에 관해서는 캠프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리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측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결정한 게 있어요.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을 합산해서 뽑기로 했는데요. 지난 대선까지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동일한 1인 1표를 주는 국민 경선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50, 50으로. 권리당원은 입당 1년 이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인데 이게 조금 전에 보니까 찬성 96.65%로 가결이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룰이. 참 민주당은 룰을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당헌 당규에 이 기소만 돼도 당직을 못 맡게 돼 있었던 룰이 있었어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바꿔버렸죠. 본인이 유리하도록 바꿔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되는 뭐 그 규정도 뭐 사실상 좀 수정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거는 본인은 이 체포 특권을 하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 불체포 특권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이게 룰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뭔가 상황이 불리하면 룰을 바꿔버려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의 민주당의 전통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걸 통해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뽑아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뽑혔고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와 붙었는데 예. 문제는 3차 경선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부 사퇴한 후보들의 어떤 이 표를 빼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 결국 당시 선관위에서 빼버렸습니다. 즉 분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50%를 넘으면서 후보가 결정이 됐고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결선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하든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 지금 경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룰까지 바꿔서 다른 사람 참여를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굉장한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어떤 룰마다 뭐 다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기존에 하더라도 본인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 근데 계속 룰을 바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저는 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룰을 바꿀 건지 알겠습니다. 그게 두려울 따름입니다. 물론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니까 룰 바꿨다. 항상 다 그랬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순환할 텐데. 근데 이런 건 가능하겠죠. 성춘 부의장님.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아 보이는데 뭐 굳이 1인 1표 권한이었던 이거를 바꾼 이유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설명할 때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딱 그 이유만 있는 건지 이건 좀 궁금해요. 추가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예. 아니면 또 특정 종교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룰을 적용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룰은 없어요. 예. 어떤 룰을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게 다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군소 후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안 담아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20년 넘도록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당대표는 당심으로 예. 그리고 대선 후보는 민심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당대표 선거할 때는 당원 비중을 계속 높여왔고 예.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만 국민 선거인단일 때랑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은 아주 적극적인 여론조사 전화까지 받는 사람들만 반영을 할 수 있고 예. 국민 선거인단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가입해서 모바일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강한 적극적 참여층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그런 경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결정은 됐으니까 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이후 과정에서 뭐 토론을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건 역시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김동연 지사는 뭐 결정이 됐으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국민 경선제가 무너진 점은 안타깝다고 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아예 경선 불참을 선언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경선을 거부하겠다. 근데 제가 지금 뭐 당 부대변인이니까 제가 뭐 특정 후보에게 이득이 되는 발언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밖에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힘이 세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도둑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특정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경선이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역선택이 도둑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방어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간 당비를 납부하신 당원들이 예. 120만 명이나 있는데 이분들과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한다고 하면 예. 어차피 이룰이나 저룰이나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당원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당내 주장이 있는 게 근데 사실이기 3년 때문에 만에 갑자기 당원 중심주의로 확 바뀌었다라고 하면 당원이 그전에는 늘었지 또 당원이 네. 뭐 얼마나 획기적으로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국민 경선을 처음 할 때는 예. 권리당원이 11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0만에 육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순화하겠습니다만 도둑이라고 표현이 뭐 직관적으로 했지만 근데 그게 뭐, 증명된 예.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세력이나 어떻게 증명된 바? 뭐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이재명 전 대표 떨어뜨리려고 어떤 특정 세력이 뭐 김두관, 김동연, 뭐 김경수를 밀어주려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죄인지는 알겠어요.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런 경선 룰 말고도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 대표분 김혜경 씨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마지막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있었던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원심 판결은 이날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의 식사를 배모 비서관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것이고 그 추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서 이 사건 공수사실 당일에도 역시 그걸 결제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에 추정을 모아서 1심 판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아마도 항소심에서는 좀 더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재판 받아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기 대선에서도 선거 지원 직접 하실 생각이신가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김혜경 씨입니다. 윤 부원장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는 벌금 150만 원이었고 검찰이 300만 원을 오늘 구형했는데 이게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5월,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전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기 대선 전에 나오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나 아니면 높아지게 되면 예. 물론 이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상당히 대중의 눈초리가 따갑겠죠.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아까 그 변호사님 김칠준 변호사님인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거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게 사실관계를 짜집거나 추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실제 계산을 지시한 배모 씨 경우에도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배모 씨로부터 계산을 또 지시받은 조모 씨 이 경우에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근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각자 계산하는 줄 알았다는 건데 각자 계산한 사실은 없는 거죠.
이건 인정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뭐 추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배모 씨와 김혜경 여사 사이에 2010년도부터 계속 사이가 이어져 왔고 비슷한 일을 해왔고 무엇보다도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뭐 햄버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법인카드로 물건을 사가지고 자택에 갖다 나른 이 부분까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아마 그 무죄가 되거나 감형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검찰의 항소 이유가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재판 관련 속보,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